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 매달 손에 쥐는 은퇴연금이 고작 88만 원뿐이라면 과연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말도 안 돼.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돈으로 숨이나 쉴 수 있겠어? 관리비 내고 삼시세끼 밥값만 해도 빠듯할 텐데 행복은커녕 생존 자체가 기적이지.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릅니다. 그는 매달 88만 원 남짓한 연금만으로 의식주 걱정 없이 살 뿐만 아니라 월 200만 원, 300만 원씩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편안한 이유가 딱 세 가지를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구질구질하게 참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그의 선택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세 가지 비결이 있길래 그는 노년의 삶을 대반전시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걸까요? 그는 무엇을 내려놓았고 또 무엇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만약 여러분도 다가올 노후가 걱정되거나 돈 없이도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묻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이가 평생을 바쳐 찾아낸 그 대답이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고 괴짜라고 합니다. 혼자 살면서 연금도 쥐꼬리만 한데 언제나 웃음소리는 제일 크고 세상 걱정 없이 산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최 씨, 자네는 한 달에 겨우 88만 원 받는다면서 어떻게 그리 태평해? 남들보다 훨씬 더 살만해 보이니 원. 그럴 때면 저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야 입에 풀칠할 만큼만 있으면 되고 마음이 안 괴로우니 그게 부자지 뭐. 제 이름은 최영수, 올해 65입니다. 몇 해 전 시골 읍사무소에서 정년퇴직을 했지요. 은퇴하던 첫 해에는 연금이 82만 원 정도였는데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지금은 88만 원 정도가 통장에 찍힙니다. 많다고는 빈말로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아주 굶어 죽을 액수는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는 돈이라는 겁니다. 친구들은 제 사정을 듣고는 혀를 찹니다. 그 돈으로 어림도 없어. 요즘 감기 한번 걸려서 병원 가도 돈 10,000원이 우습게 깨지는데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굳이 반박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생각하죠.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너무 돈에만 걸어두고 사는구나. 저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부터 안 먹고 안 입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대 아닙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무슨 소확행이니 호캉스니 하는 화려한 거칠애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밥 먹고 누울 방 있고 창가에 볕 들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말 통하는 늙은 친구 몇 명 있으면 그게 바로 사람 사는 날들이지요. 저는 지금 경상도 외곽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허리띠 졸라매고 장만해둔 제 명의의 집이라 대출금도 없고 월세 나갈 일도 없습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눈을 떠서 물을 끓이고 녹차 한 잔을 우려냅니다. 베란다 의자에 앉아 검푸른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걸 지켜보는 시간. 그 고요함이 제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때입니다. 소박하기 그지없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삶이 초라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겠더군요.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얼마나 펑펑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제 이웃에 사는 김영감은 저와 동갑내기인데 연금은 제 2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지 2년도 안 되어 대형마트 주차요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손주 녀석들 학원비도 보태야 하고 딸아이 혼자 버는 월급으로는 빠듯해서 자기가 몇 년 더 고생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김영감의 선택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제 은퇴 후의 귀한 시간을 그 몇 푼의 돈과 맞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뼈가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65, 이 나이에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러다 덜컥 병이라도 얻으면 힘들게 번 돈은 고스란히 병원비로 다 갖다 바치게 됩니다. 제가 돈 버는 걸 싫어하거나 무슨 청빈한 선비 흉내를 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65이 넘으면 사람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내려놓음이라고 믿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자식 걱정, 남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내 인생이 보입니다. 사실 저도 은퇴하고 천일 2년은 불안했습니다. 옆집 박 씨가 연금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속이 쓰렸지요. 한때는 저도 아파트 경비원이나 동사무소, 공공근로 아니면 청소 일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당신 평생 소원이 은퇴하면 시간 안 쫓기고 느긋하게 차 마시고 책 보는 거라면서요.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는데 왜 또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요?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보자.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이 노년을 즐겨보자. 지금 제 하루가 궁금하신가요? 특별할 건 없습니다. 새벽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점심엔 직접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해서 밥을 먹고 오후엔 공원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갑니다. 저녁엔 라디오를 듣거나 낡은 신문을 뒤적이고 일기를 씁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저는 이 삶이 꽉 차 있다고 느낍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바보라 그럽니다. 아직 사지 멀쩡할 때 몇 년 더 벌어서 통장 잔고를 채워두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이 넉넉하다는 말. 그건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만족과 안심에서 오는 겁니다. 제 88만 원 연금은 남들에게 자랑할 돈도 아니고 쌓아둘 돈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매일 저답게 사람 구실하며 살게 해주는 돈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아도 매일 돈 걱정, 자식 걱정에 얼굴 찌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88만 원을 받아도 매일 아침이 상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밥도 먹고 병원도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65쯤 되면 남과 비교하며 위를 쳐다보는 짓은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면 평생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옛 직장 동료인 박 부장이 한 달에 240만 원씩 받으면서 SNS에 스테이크 썰고 영화 보는 사진을 올리면 배가 아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넌지시 자네는 연금 얼마나 나와? 하고 묻곤 했죠. 누군가 6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속으로 안도하고 3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비교질이 결국 제 살을 깎아먹고 있다는 걸요. 한 번은 친구와 찻집에 갔습니다. 친구는 제일 비싼 특급 우전차를 시키고 저는 가장 싼 현미녹차를 시켰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어이 최 씨, 너무 궁상맞게 그러지 마. 인생 뭐 있어. 즐기며 사는 거지. 라고 하더군요.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라고 안 즐기고 싶나. 돈이 없으니 그렇지. 하지만 집에 돌아와 베란다 의자에 앉아 제가 직접 끓인 둥글레차를 마시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흘러간 가요를 듣는데 문득 햇살이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꼭 돈을 처발라야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는 벽에 이런 글귀를 써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마실 때마다 봅니다. 남들의 떠들썩함은 그들의 것이고 나의 고요함이야말로
나의 부유함이다. 그 후로는 누가 얼마를 받든 누가 명품을 입든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산 점퍼를 입지만 따뜻하기만 합니다. 제가 끓인 투박한 밥상이지만 속이 편안합니다. 스마트폰도 구형이지만 전화 잘 터지고 카카오톡 잘 됩니다. 신용카드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버는 만큼 쓰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삽니다. 저는 시장에 가서 장 보는 걸 좋아합니다. 돈 아끼려는 것도 있지만 그곳의 사람 냄새가 좋아서입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최 씨 아저씨 오셨네 하며 덤으로 파 한 단 얹어줄 때의 그 정겨움. 비싼 조기를 못 사면 고등어 한 손 사다가 무 썰어 넣고 조리면 그만입니다. 그 맛이 일품이죠. 나이 들어 행복한 건 돈을 펑펑 써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조절할 줄 알 때 찾아옵니다. 산의 진미를 먹고도 소화가 안 돼 끙끙거리는 사람이 있고 물마른 밥에 장아찌 하나 올려 먹어도 꿀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엔 저도 은퇴하고 해외여행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미국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전화를 했더군요. 여보게, 이번에 1,000만 원 넘게 썼는데 왜 이리 마음이 허한지 모르겠어. 뭔가 도피하고 온 기분이야. 제가 웃으며 말했죠. 자네, 집에서 끓여 마시는 보리차 생각이 간절했구만. 친구가 무릎을 치더군요. 맞아. 노년에는 자극적인 게 아니라 평범한 것 속에서 편안함을 찾는 게 진짜 행복인가 봐. 매일 아침 창밖에 빛이 변하는 걸 보고 차 한 잔 끓이고 책 몇 줄 읽는 것. 오후엔 도서관까지 걷고 공원 벤치에서 아이들 뛰노는 걸 구경하는 것. 저녁엔 나물 반찬에 국수 한 그릇 말아 먹고 따뜻한 물에 발 씻고 일찍 잠드는 것. 누군가는 지루하다 하겠지만 저는 이걸 안심이라 부릅니다. 옛 동료 정 씨는 은퇴 후 샌드위치 가게를 차렸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재료 준비하고 현찰은 만진다지만 만날 때마다 허리 아프다, 어깨 쑤신다 난리입니다. 저를 보며 자네는 참 팔자 좋게 사네 라고 비꼬듯 말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건 한가한 게 아니라 단단한 겁니다. 저는 제 하루를 제가 통제합니다. 새벽 5시 반 기상에서 족욕으로 몸을 데우고 베란다에서 국민 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근처 강변공원으로 나갑니다. 그곳엔 아침마다 에어로빅을 하거나 게이트볼을 치는 어르신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끼지 않고 구경만 합니다. 익숙한 정자에 앉아 집에서 싸운 구기자차를 마십니다. 가끔 마주치는 동네 아주머니가 아이고 최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면 저도 늙은이 뼈 굳을까봐 나왔습니다 하고 웃어줍니다. 스마트폰 알람도 회의 독촉도 없는 아침. 트럭 지나가는 소리와 새소리, 바람 소리만 있는 이 느린 리듬은 젊은 시절 억만금을 줘도 못 샀던 사치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침밥을 짓습니다. 오트밀 죽이나 누룽지를 끓이고 볶은 김치나 콩자반을 곁들입니다. 기분 좋은 날엔 고구마나 달걀도 하나 찌고요.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입니다. 식사 후엔 집안 정리를 하고 베란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두 번째 차를 마십니다. 베란다에는 제가 키우는 화분들이 있습니다. 바질, 박하, 그리고 난초 화분 3개. 물을 줄 때마다 퍼지는 흙냄새와 풀내음을 맡으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싶습니다. 점심 무렵 시장에 가는 건 제 하루의 큰 즐거움입니다. 단골 상인들과 수다 떠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저보다 연배가 높은 생선가게 할머니는 농담도 잘하십니다. 오늘 고등어는 말이 없으니 물릴 걱정 말고 사가소. 그 말에 한바탕 웃고 싼 갈치 한 마리 사들고 옵니다. 올 때는 버스 안 타고 운동 삼아 걸어옵니다. 오후는 서재 시간입니다. 옛날 책을 들추며 역사책도 읽고 사람 사는 에세이도 읽습니다. 가끔 불경이나 책은담도 봅니다. 지식을 뽐내려는 게 아니라 머리가 녹슬지 않게 기름칠하는 겁니다. 한 번은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 독서 모임을 하는데
저보고 진행을 맡아달라더군요. 제가 말을 차분하게 잘한다나 뭐라나 덕분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말벗들도 사귀었습니다. 저녁에는 반드시 족욕을 합니다. 한의사가 알려준 대로 따뜻한 물에 30분, 혈액순환도 되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 무대, 옛 노래를 듣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듭니다. 누군가에겐 심심해 보일지 몰라도 저에겐 알차고 단단한 하루입니다. 제가 혼자 산다고 하니 걱정하는 눈빛들이 많습니다. 최 씨 적적해서 어떻게 살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집사람은 없어도 나 자신이랑 잘 놉니다. 아내는 지금 서울 딸네 집에 가 있습니다. 외손주를 봐주러 갔지요. 사돈어른이 편찮으셔서 아내가 급히 구원투수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섭섭했습니다. 수십 년 같이 살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려니 집안이 텅 빈 것 같더군요. 밥 먹을 때 무심코 여보, 국이 좀 짜다 하려다 앞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숟가락을 놓기도 했습니다. 마치 전화를 들었는데 걸 곳이 없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아내는 자식과 가정을 위해 의무를 다하러 간 것이고 저는 여기서 저를 지켜야죠. 서울 가는 KTX 타면 3시간이면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손주 보러 올라갑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하고 달려들면 마음이 사르르 녹습니다. 아내가 몰래 끓여준 둥글레 차를 마시며 당신 가서 혼자라 어째? 하고 물으면 저는 큰 소리칩니다. 걱정 마. 나 나름대로 바빠. 혼자 지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심해할 때 생깁니다. 저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밸브 잠그는 걸 깜빡하면 어허, 최영감, 정신 어디다 뒀어? 하고 꾸짖고 차가 맛있게 우러나면 이야, 오늘은 기가 막히네 하고 감탄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자신과 친구가 된 기분입니다. 창고에 박혀있던 옛날 앨범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빛바랜 졸업사진,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 사진, 그 사진들로 베란다 한 구석을 꾸미고 작은 조명도 달았습니다. 밤에 그 불빛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웃 할머니가 밤마다 베란다에 불 켜놓고 앉아요. 묻길래 그냥 불빛이 좋아서요. 마음이 환해지잖아요. 했습니다. 한 번은 폭우로 동네가 정전이 됐습니다. 캄캄한데 저는 촛불 하나 켜고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무섭기는커녕 운치 있더군요. 외로움을 즐길 줄 알게 되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미술관도 가고 구청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스마트폰 사진 강좌도 듣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이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활기차시네요 하더군요. 이 나이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죠. 아내와는 매일 통화합니다. 밥 먹었냐? 입을 덮고 자라는 짧은 안부지만 그 속에 깊은 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내가 내려올 걸 압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같이 밥 짓고 산책하고 시장통 국수 사 먹으러 다니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저를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우울하고 찌든 노인네가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진짜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발로 걸어서 시장 가고 내 손으로 밥 해 먹고 씻을 수 있는 건강이다. 50대 중반에 오토바이 타고 공사 현장 가다가 넘어져서 오른쪽 다리에 금이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을 꼼짝없이 누워 지냈는데 밥도 떠먹여 줘야 하고 옷도 입혀줘야 했죠.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은퇴 후 저는 건강 지키는 걸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싼 영양제 안 먹습니다. 대신 생활 습관을 지킵니다. 아침 저녁 족욕, 소식, 금연, 금주 이것만 지켜도 피부 좋다는 소리 듣습니다. 술값, 담뱃값 아껴서 좋은 식재료 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1시간 걷기는 꼭 합니다.
비 오면 우산 쓰고 걷습니다. 아는 동생이 형님, 그러다 감기 들어요. 하면 방구석에서 병 기다리느니 비 좀 맞는 게 낫다고 대꾸합니다.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봉사하는 친구는 푼돈 벌겠다고 추운 날 떨다가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돈 많은 이웃집 사장님은 맨날 술 마시고 고기 먹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휠체어 신세가 됐습니다. 그분이 휠체어 타고 지나가다 저를 보고 한마디 하더군요. 최 씨 자네가 승자야. 저는 고혈압 가족력도 있고 치매도 겁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은 빠짐없이 받습니다. 수첩에 혈압, 혈당 꼼꼼히 적고 딸이 깔아준 만보기 앱으로 매일 걸음수를 체크합니다. 젊은 애들은 게임하려고 폰 보지만 저는 살려고 봅니다. 이 모든 게 쉬워 보여도 규율이 필요합니다. 늙으면 만사 귀찮아지기 쉽거든요. 하지만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노인이 가장 존엄합니다. 돈 많아도 남의 손 빌려 똥오줌 가리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저는 은퇴하고도 돈 벌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 안 부럽습니다. 젊어서 고생했으면 됐지. 이 나이까지 몸 축내가며 그 돈 벌어 뭐합니까? 차라리 족욕하고 산책하고 푹 자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사람들이 안 심심하냐고 묻는데 저는 동네 친구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매주 수요일 마을회관 수요 다과회에 나갑니다. 거창한 이름 같지만 영감들 모여서 장기 두고 차 마시는 겁니다. 떡도 나눠 먹고 손주 자랑도 하고 누가 아프다더라 소식도 나눕니다. 서로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사이죠. 토요일엔 공원 걷기 모임에 나가고 스마트폰 단톡방에선 황혼의 어벤져스들이 서로 웃긴 사진 올리며 낄낄거립니다. 친구는 인생의 종착역까지 함께 가는 동반자다. 제가 손주에게 해준 말입니다. 늙을수록 내 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무릎이 어떤지 들어줄 사람. 저는 65세지만 여전히 새로운 친구를 사굽니다. 입 열고 웃을 힘만 있으면 친구는 생깁니다. 처음 연금 통지서 받고 88만 원 찍힌 거 보고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사나, 내 인생 실패한 건가 싶어 우울했죠. 재취업 자리 알아보고 전전긍긍할 때 아내가 해준 말이 저를 구했습니다. 당신 햇볕 쬐며 책 읽고 싶다며 지금 그 꿈 이룬 건데 왜 또 옛날로 돌아가려 그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치 없어 보일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300만 원짜리 삶이 아니라 88만 원짜리 안심하는 삶이 제게 맞다는 걸요. 저는 이제 3가지만 지키며 삽니다. 첫째, 비교하지 않는다. 남이 뭘 입든 뭘 먹든 상관 안 합니다. 내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둘째, 자식에게 간섭하지 않고 기대지도 않는다. 딸은 딸의 인생이 있고 저는 제 인생이 있습니다. 서로 짐이 되지 말아야죠. 셋째, 목숨 걸고 건강을 지킨다. 아프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내 발로 걷는 게 자유입니다. 88만 원으로도 품위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욕심 버리고 내 리듬 찾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게 진짜 노년의 행복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셨나요? 정말 돈 적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의심드시나요? 아니면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 경험, 그리고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 사는 분도, 가족과 사는 분도, 은퇴를 앞둔 분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 봅시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